김수아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를 처음 봤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아침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옆모습이 수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날은 평범한 출근길이었는데 그녀의 눈빛이 수아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고 그 후로 6번의 비행기에서 연속으로 마주치자 수아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수아는 26살, 한국항공의 스튜어디스였다. 매일 하늘을 날아다니며 웃음을 파는 직업이었지만 속으로는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에 짓눌려 있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으로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고 어머니는 항상 결혼 얘기를 꺼냈다. 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여자아이를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건 죄악처럼 느껴졌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수군거림, TV에서 나오는 동성애자에 대한 비난 모든 게 수아를 더 깊이 숨기게 만들었다. 그녀, 이지원은 29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비즈니스 우먼이었다. 수아가 그녀의 프로필을 몰래 검색해 알게 된 사실이었다. 지원은 매번 비행기에서 수아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첫 만남에서 지원은 수아에게 커피를 건네며 오늘도 바쁘시네요. 라고 물었다. 수아는 당황했지만 그 목소리가 마음을 녹였다. 두 번째 비행기에서 지원은 수아의 이름을 물었고 세 번째에서는 연락처를 교환했다. 이게 운명인가 봐요. 지원의 말에 수아는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수아는 지원을 만날수록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이게 정말 나야 라고 중얼거렸다. 가족 모임에서 오빠가 수아야, 소개팅 해볼래? 라고 할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지원과의 대화는 수아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공포를 안겨주었다. 만약 들키면? 직장에서는? 가족은? 수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지원은 이미 약혼자가 있었다. 남자, 가족이 소개한 사람. 지원의 부모님은 딸이 제대로 사는 걸 원했다. 지원은 어렸을 때부터 레즈비언임을 알았지만 사회의 압력에 굴복했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전제 결혼해 라는 질문, 부모님의 손주 보고 싶다는 말 모든 게 지원을 올가매었다. 수아를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이 지원의 삶을 뒤집어 놓았다. 수아와의 메시지 교환, 비행기 안에서의 눈맞춤, 그게 지원에게 진짜 행복이었다. 6번째 비행기에서 지원은 수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 만나요. 지원의 제안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눴다. 저 여자를 좋아해요. 수아의 고백에 지원은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그래.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지만 그 포옹은 곧 다가올 폭풍의 시작이었다. 수아의 어머니가 우연히 수아의 핸드폰을 봤다. 지원과의 메시지, 사랑해 라는 단어. 어머니는 충격에 휘청거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왜 그래?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오빠는 정신 차려, 수아야. 이건 병이야 라고 말했다. 수아는 변명할 수 없었다. 엄마, 이게 나예요. 하지만 그 말은 가족의 벽을 더 높게 만들었다. 지원은 약혼자와의 저녁 식사에서 마음이 산란했다. 지원아, 결혼식 날짜 잡자. 약혼자의 말에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나 못할 것 같아. 그 말은 약혼자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는 지원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이 이상해요. 부모님은 지원을 불러 내가 왜 그래?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라고 소리쳤다. 지원은 울면서 엄마, 아빠, 저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대답은 그런 행복은 없어. 정상적으로 사라졌다. 수아와 지원은 서로를 위로했다. 메시지로, 전화로.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수아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 한 명이 수아의 성적 지향을 의심했고 상사는 이미지가 중요해.
조심해 라고 경고했다. 수아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사랑이 잘못된 걸까? 수아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지원은 약혼을 파혼했다. 그 결정은 가족의 분노를 샀다. 아버지는 너 때문에 집안이 망신이야 라고 말하며 지원을 집에서 쫓아냈다. 지원은 호텔로 피신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컸다. 수아야,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 지원의 물음에 수아는 아니, 우리 때문에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공원에서 만나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그날 밤, 그들은 첫 키스를 나눴다. 하지만 그 키스는 자유가 아니라 더 큰 고통의 서곡이었다. 사회적 압력은 점점 세졌다. 지원의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너 미쳤어. 왜 남자를 버려? 친구들의 말은 지원을 고립시켰다. 수아는 가족 모임에서 외면당했다.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살겠다면 우리 가족 아니야 라고 말했다. 수아의 마음은 찢어졌다. 왜 사랑이 죄가 돼? 수아는 매일 밤 울었다. 수아와 지원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그 깊이는 동시에 상처를 키웠다. 매일 메시지로 서로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지만 그 뒤에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수아는 비행기 안에서 지원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착륙 후 현실로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다. 가족의 압력은 점점 강해졌다. 수아의 아버지가 직접 나섰다. 수아야, 병원 가자. 치료받아. 아버지의 말은 수아를 충격에 빠뜨렸다. 아빠, 이건 병이 아니에요. 제 감정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건 용납 못해. 내가 그러면 상속도 없고 연락도 끊어. 수아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지원은 부모님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아빠, 저를 이해해주세요.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울면서 어떻게 내가 우리 잘못인가?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직장 잃고, 친구 잃고, 결국 후회할 거야 라고 경고했다. 지원은 후회 안 해요. 이게 진짜 나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부모님은 문을 닫아버렸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면 우리 자식 아니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몰래 만났다. 수아야, 우리 도망칠까? 지원의 제안에 수아는 망설였다. 어디로? 가족 없이 어떻게? 그 대화는 그들의 내적 갈등을 드러냈다.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그 사랑 때문에 잃는 게 너무 많았다. 사회적 정형은 더 큰 장애물이었다. 수아의 회사에서 공식 경고가 왔다.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소문이 돌고 있어. 상사의 말에 수아는 무슨 소문이요? 라고 물었지만 답은 명확했다. 내 성향에 대해 수아는 그날 퇴근 후 울면서 지원에게 전화했다. 나 해고될까 봐 무서워. 지원은 자신의 회사에서 비슷한 압력을 느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원 씨, 약혼 파혼한 거 레즈 때문이래. 지원은 무시하려 했지만 상사가 블럭 이미지가 중요해. 고객들이 알면 안 돼 라고 말했다. 지원은 제 사생활이에요 라고 항변했지만 상사는 회사 규칙이야 라고 잘랐다. 지원은 그날 결정을 내렸다. 퇴사할게. 퇴사 후 지원은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하지만 수입은 불안정했고 친구들의 배신이 이어졌다. 한 친구가 너 때문에 나도 이상하게 봐. 연락하지 마라고 말했다. 지원은 고립감을 느꼈다. 수아야, 나 혼자일까 봐 두려워. 수아는 아니, 나랑 같이 있어 라고 위로했지만 자신도 불안했다. 가족의 개입은 더 극단적으로 변했다. 수아의 오빠가 지원을 찾아왔다. 내 동생 건드리지 마. 내가 유혹한 거지. 오빠의 말에 지원은 유혹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라고 말했다. 오빠는 분노하며 사랑. 웃기지 마. 수아는 정상적으로 살 거야 라고 소리쳤다. 그 사건 후 수아는 오빠와 싸웠다. 오빠, 왜 그래? 내 행복을 왜 방해해?
오빠의 대답은 가족을 위해. 내가 잘못됐어. 지원은 부모님의 압력으로 정신과 상담을 강요받았다. 치료받아. 정상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말에 지원은 정상이 뭐예요? 저는 이대로 정상인데 라고 반발했다. 상담사는 사회 적응이 중요해 라고 조언했지만 지원은 거부했다. 그 상담은 지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아는 압력에 지쳐 우리 잠시 거리 둘까? 라고 제안했다. 지원은 상처받았다. 왜? 나 때문에? 수아는 아니, 가족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그 말은 지원을 배신감으로 채웠다. 나도 힘들어. 그런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럼에도 그들은 화해했다. 한강에서 만나 서로를 안았다.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그 화해는 일시적이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려다 주변의 눈치를 봤다. 왜 우리는 숨겨야 해? 수아의 물음에 지원은 사회가 그래라고 답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수아는 결정을 내렸다. 가족에게 솔직히 말할게. 하지만 그 결정은 재앙을 불렀다. 가족 모임에서 수아는 저 지원 씨 사랑해요. 여자예요 라고 고백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었고 오빠는 미쳤어 라고 중얼거렸다. 수아는 집을 나와 지원에게 달려갔다. 나 이쪽 껴놨어. 지원은 수아를 안아주며 함께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원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쫓겨난 수아는 지원의 아파트로 들어왔다. 여기서 같이 살아. 지원의 말에 수아는 고마워했지만 마음의 짐은 무거웠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아빠. 미안해. 수아의 내적 독백은 끝이 없었다. 사회적 고립은 더 심해졌다. 수아의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다. 수아야, 이해 못해. 미안. 한 친구의 메시지에 수아는 상처받았다. 왜? 나 변한 거 없는데. 지원도 비슷했다. 옛 동료들이 피했다. 지원 씨, 요즘 어때? 라는 인사조차 어색했다. 직장 문제는 절정에 달했다. 수아의 회사에서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성적 지향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 상사의 말에 수아는 그게 왜 문제예요? 제 업무에 지장 없어요 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회사는 고객 불만이 있어 라고 이유를 댔다. 결국 수아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제 어떻게 해? 수아의 절망에 지원은 내가 도울게. 같이 새 시작하자 라고 말했다. 지원은 프리랜서로 버티고 있었지만 클라이언트들이 등을 돌렸다. 지원 씨, 사생활 때문에 불편해. 한 클라이언트의 말은 지원을 무너뜨렸다. 왜 내 사랑이 일에 영향을 줘? 지원의 분노는 수아에게 향했다. 수아야, 내가 가족 포기한 게 나 때문인가? 수아는 아니, 내 선택이야 라고 답했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속으로는 후회했다. 가족의 반격이 시작됐다. 수아의 어머니가 지원의 집을 찾아왔다. 내 딸 돌려줘. 내가 유혹한 거지. 어머니의 말에 지원은 유혹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사랑. 그건 변태야. 수아를 망치지 마 라고 소리쳤다. 수아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찢어졌다. 엄마, 가세요. 제발. 지원의 아버지도 움직였다. 지원아, 돌아와. 결혼해. 그럼 용서할게. 아버지의 제안에 지원은 다니요. 못해요 라고 거부했다. 아버지는 그러면 재정 지원 끊어 라고 위협했다. 지원은 경제적 압박을 느꼈다.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두 사람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작은 다툼이 잦아졌다. 수아야, 내가 더 강해져야 해. 지원의 말에 수아는 나도 노력해. 그런데 왜 나만 그래? 라고 반발했다.
그 다툼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우리. 이게 맞는 걸까? 수아의 물음에 지원은 침묵했다. 사회운동가 한 명이 그들을 도왔다. LGBT 커뮤니티에 가입해. 지지받을 수 있어. 그 조언으로 두 사람은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로를 받았다. 너희들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그 모임조차 위험했다. 언론에서 LGBT 이슈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뉴스가 나왔다. 동성애는 사회문제라는 헤드라인에 수아는 두려웠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배신이 일어났다. 지원의 옛 약혼자가 복수했다. 지원이 레즈비언이야 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 소문은 지원의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 죽어라. 지원은 충격으로 쓰러졌다. 수아야, 나 못 버티겠어. 수아는 지원을 간호하며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게 내 탓인가 라는 자책이 들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비난, 경제적 어려움 모든 게 그들을 짓눌렀다. 결국 지원은 순간의 약함으로 실수했다. 부모님을 만나 미안해. 다시 남자 만나볼게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수아에게 배신이었다. 수아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왜? 나 포기하는 거야 라고 울었다. 지원은 아니, 잠시야.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수아는 거짓말. 너 겁났어. 그 배신은 관계를 깨뜨렸다. 수아는 아파트를 나왔다. 혼자 있을게. 지원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아야, 미안해. 수아는 혼자서 서울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이제 나 혼자야. 그 말은 자유가 아니라 고독이었다. 매일 밤 지원을 생각하며 울었다. 왜 배신했어? 수아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지원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다시 시작할게.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부모님은 기뻐했지만 지원은 이게 행복인가? 라고 자문했다. 옛 약혼자와의 만남을 강요받았지만 그 만남은 고문이었다. 지원아, 과거 있자. 약혼자의 말에 지원은 모텔라고 생각했다. 수아는 새 직장을 찾았다. 카페 알바로 시작했다. 스튜어디스 꿈은 끝났어.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LGBT 지지자 한 명이 힘내라고 격려했다. 수아는 서서히 자신을 되찾았다. 내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야?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뉴스에서 LGBT 권리 운동이 보도됐다. 동성 결혼 합법화 논의에 수아는 그 뉴스를 보며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정형은 강했다. 카페 손님 한 명이 레즈비언. 역겹네라고 중얼거렸다. 수아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다. 지원은 부모님의 압력에 못 이겨 약혼을 받아들였다. 결혼할게. 그 결정은 지원을 파괴했다. 수아야, 미안해. 지원은 몰래 수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강요받았어. 수아는 그 메시지를 보고 분노했다. 거짓말. 내 선택이야. 하지만 수아의 마음은 여전했다. 지원아,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쳤다. 수아야. 이 지원의 눈물에 수아는 왜 포기했어? 라고 물었다. 지원은 두려웠어. 가족, 사회. 모든 게. 그 대화는 재회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엔 포기 안 할게. 지원의 약속에 수아는 믿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시험받았다. 지원의 부모님이 수아를 찾아왔다. 내 딸 데려가지 마. 돈 줄게. 사라져. 부모님의 제안에 수아는 돈으로 사랑 사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그 사건은 지원을 각성시켰다. 엄마, 아빠, 저 수아 사랑해요. 포기 못해. 지원은 가족과 결별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제 삶이에요. 부모님은 충격받았지만 지원은 자유를 선택했다. 수아도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이해해주세요.
저 행복해요. 사회적 투쟁이 시작됐다. 두 사람은 LGBT 모임에 적극 참여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 활동은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반대 시위에서 폭력이 일어났다. 동성애 반대 시위대의 소리에 수아는 두려웠지만 지원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괜찮아.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했다. 수아는 새 직장을 구했고 지원은 프리랜서로 성공했다. 우리 둘이면 돼.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있었다. 배신했던 거 용서할 수 있어. 수아의 물음에 지원은 정원이 속죄할게 라고 답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두 사람은 결혼을 꿈꿨다. 한국에서 안 되면 해외로,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법적 장벽, 사회적 비난 모든 게 장애물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선택의 순간을 맞았다. 포기할까? 지원의 약한 소리에 수아는 아니. 싸우자. 그 결정은 그들의 삶을 바꿨다. 수아와 지원의 삶은 서서히 안정됐다.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 그 말은 이제 평범했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 가족과의 화해는 느리게 이루어졌다. 수아의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수아야, 보고 싶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수아는 울었다. 엄마, 저도요. 모임에서 어머니는 이해하려 노력할게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오빠는 미안해 라고 사과했다. 지원의 부모님도 변했다. 지원아, 행복하니? 아버지의 물음에 지원은 네, 행복해요 라고 답했다. 부모님은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지만 그건 희망의 시작이었다. 사회적 변화도 느껴졌다. LGBT 권리 운동이 힘을 얻었다. 두 사람은 그 운동의 일부가 됐다. 우리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 그 활동은 그들에게 목적을 주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여전히 비난의 시선이 있었다. 직장에서, 거리에서.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질문에 수아는 지게 제3이에요 라고 답했다. 지원은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다. 6번의 비행기가 우리를 연결했어. 수아의 말에 지원은 분명이었어 라고 웃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계획했다. 이번엔 같이 날아보자. 그러나 과거의 트라우마는 가끔 되살아났다. 밤에 악몽을 꾸는 지원을 수아가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 위로는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최종적으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해외에서 작은 예식. 영원히 함께. 그 맹세는 그들의 승리였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질문으로 마무리된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